축하합니다, 최성우 과장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38년간 몸담았던 은행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저희 지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후배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은 이상하게 멍했어요. 정년퇴직이라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습니다. 뭔가 끝이 난 것 같은데 시원하지도 않고 뿌듯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좀 쉬려고요. 부럽네요. 저희는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젊은 대리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왠지 씁쓸했어요. 정말 부러운 일일까요? 자, 그럼 건배. 과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맥주잔을 들었지만 목넘김이 쓸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는데 정작 저는 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과장님, 가끔 놀러 오세요. 후배들이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그래야지. 시간 많으니까. 시간이 많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론가 바삐 향하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까지. 그런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일부터는 출근할 곳도 없는데 말이에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갑자기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생긴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지?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응. 회식하고 왔어. 어땠어? 많이 아쉬워하던. 뭐, 그럭저럭이지. 다들 좋게 보내줬어. 사실 아쉬웠는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한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편해지겠네. 매일 아침 일찍 나갈 필요도 없고. 그렇긴 하지. 하지만 편해진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요?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평소라면 벌써 출근해서 첫 업무를 시작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자유로운 건지, 그냥 할 일이 없는 건지. 늦잠 잤네. 어제 피곤했지? 아내는 이미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부지런한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매일 이럴 거야? 뭐가? 집에 있는 거 말이야.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만 있을 거야? 그 말에 뭔가 따끔했어요. 마치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은데? 뭐 급할 것도 없고.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취미라도 찾아보거나. 취미라. 생각해보니 저에게 취미가 뭐가 있었나 싶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일만 했지. 딱히 좋아하는 게 있었나요? 글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것도 문제네. 38년 동안 일만 하더니.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일 낮 방송이라 그런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어요. 뉴스를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예능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는 더더욱 흥미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벌써 지루해?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뻔했어요. 정말 지루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겨우 11시였어요. 하루가 이렇게 길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늘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아내가 말했어요. 점심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무슨.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해줄게. 간단한 점심을 먹고 나니 더 할 일이 없었어요.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뭔가 도와줄까? 괜찮아. 늘 하던 거니까. 당신은 좀 쉬어. 쉬라는 말이 이렇게 서운할 줄 몰랐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어디 가? 그냥 좀 돌아다니다 올게. 답답해서.
그래. 좀 나가 있어. 저녁은 집에서 먹지? 응. 일찍 들어올게.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는데 평일 오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공원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명 앉아서 바둑을 두고 계시고 마트에는 아주머니들이 한가하게 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 나도 이제 저분들과 같은 처지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도 이제 평일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갑자기 서글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도 없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첫날이니까 좀 어색하지? 응, 뭔가 이상하더라. 요즘 이웃집 김 아저씨는 뭐 하시는지 아세요? 글쎄, 왜? 경비 일을 시작하셨대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용돈도 필요하다고.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하지 않을까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걱정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급할 건 없잖아. 생각만 해서 뭐 해요? 빨리 뭐라도 해야죠. 아내의 말이 맞았지만 정작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꿈꿔왔던 퇴직 후의 삶일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퇴직이 자유로운 시작이 아니라 막막한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퇴직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할 일이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늦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런 삶이 계속될 생각을 하니 답답했어요. 뭔가 해야겠어.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아내 혼자 다 해왔는데,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제가 좀 거들면 되겠다 싶었어요. 여보, 오늘 마트 갔다 올게. 왜? 장 볼 거 있어? 냉장고 좀 보니까 필요한 게 많더라. 아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평소에 아내가 뭘 사오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집에 돌아와서 장 본 걸 보여줬는데 아내 표정이 이상했어요. 이건 왜 샀어? 마요네즈? 다 떨어져 가길래. 우리 집은 마요네즈 안 써. 그리고 이 두부는 너무 비싸. 저기 마트 말고 옆에 슈퍼에서 사야 하는 건데. 하나하나 지적을 받으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미안, 몰랐어. 38년 동안 살림은 내가 다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사. 그래도 집안일을 도와보자는 생각에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접시 조심해. 깨지면 안 돼. 알았어.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데도 계속 잔소리였어요. 물 너무 많이 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세제 너무 많이 짜. 거품이 너무 많잖아. 결국 아내가 옆에 와서 다시 했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뭔가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워낙 오랫동안 아내 혼자 해왔으니까 제가 서툴 수밖에 없겠다 싶었거든요. 다음 날은 청소를 해봤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청소 다 했어. 어디? 거실이랑 방. 아내가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구석은 왜 안 했어?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아, 못 봤네. 그리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뭐해? 차라리 하지 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차라리 하지 말라니. 그래도 도우려고 한 건데.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은 오히려 방해야. 며칠 더 지나니까 아내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그러던 어느 날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반가웠는데 아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요즘 집에서 놀고만 있어.
왜요? 은퇴해서 할 일이 없거든. 그런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서 할머니가 다 해야 해. 손주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일 안 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쉬고 있어. 그럼 매일 뭐 해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그래. 손주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요즘 뭐 하세요? 집안일 좀 도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그래도 시간 많으시니까 천천히 배우시면 되죠. 딸의 말에 아내가 대답했어요. 배우긴 뭘 배워.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우기가 쉽나. 그냥 돈만 안 쓰고 있어줘도 고마워. 돈만 안 쓰고 있어줘도 고맙다니.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는데 이제는 돈만 쓰는 사람이 됐나 보네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 벌지도 못하면서 집안일도 못하고. 손주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창피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반찬을 만들어 봤는데 간이 너무 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반찬이야? 짜서 어떻게 먹어? 미안. 다음부터 조심할게. 다음부터 차라리 그냥 하지 마. 재료비만 버리지.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 해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결과가 이 모양이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이 67에 처음이 어디 있어? 이제 와서 뭘 배우겠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내에게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못하는 짐이었던 거죠. 평생 가족 위해서 일했는데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날 밤에 혼자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무시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하나요? 이웃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뭔가 바뀌어야 해.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확실했어요. 존중 없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아내의 차가운 말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또 나가? 답답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기름값도 만만치 않은데. 기름값까지 아끼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 더 서글펐어요.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들만 다녔습니다. 동네 공원이 주로 제 피난처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가끔은 책도 들고 나가서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집 생각이 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최성호 선배님. 돌아보니 김태영이었어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한 지점에서 함께 근무했던 후배였습니다. 한 10년 정도 차이 날까요? 아, 태영아. 어떻게 여기서? 어머니 문병하러 오는 길이에요. 근처 병원에 계셔서. 선배님은 뭐 하세요? 반가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산책 나온 거야. 요즘 시간이 좀 많아서. 아, 그러고 보니 정년퇴직하셨겠네요. 축하드려요. 축하라는 말을 들으니 씁쓸했지만 태영의 밝은 표정 때문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고맙다. 너는 요즘 뭐해? 작은 회사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물류 관련 일이에요. 그래? 잘 됐네. 태영은 예전보다 더 듬직해 보였어요. 사업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지.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영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쁘겠네.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제가 하고 싶던 일이니까. 부럽다. 나는 요즘 할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고민이야. 태영이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퇴직하시고 어떠세요? 좀 답답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어. 그러자 태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그래? 네. 퇴직하시고 한동안 우울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 달라지셨어요. 궁금했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부터요. 동네에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독서, 모임. 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책은 오랫동안 안 읽어봤지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게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어떤 분들이 오는데? 다양해요. 전업주부분들도 계시고 퇴직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공통점은 다들 책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태영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부담스러워하셨어요. 책도 오랫동안 안 읽어보셨고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어색하다고. 그런데 한번 가보시고는 완전 달라지셨어요. 뭐가 좋으시던? 사람들이 진짜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존중해주고 나이나 직업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화하고 존중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책 내용도 흥미로웠다고 하시고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네. 요즘 아버지는 정말 생기가 넘쳐요.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를 아신 것 같아요. 태영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하는데? 동네 도서관이에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갑자기 가도 괜찮을까? 물론이죠. 아버지한테 미리 말해둘게요. 분명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 태영 아버지도 기억났어요. 예전에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조용하고 점잖으신 분이었거든요. 책은 미리 읽어가야 하나?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가서 분위기만 봐도 돼요. 다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태영이 진짜 좋은 제안을 해준 것 같았어요.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실 거예요. 제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그렇긴 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태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끼어도 될까? 나이도 많고.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 같이 경험 많으신 분이 오시면 오히려 좋아하실 거예요. 태영과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요. 꼭 오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오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희망 같은 게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물어봤어요. 늦네. 어디 갔다 왔어? 공원에서 태영이를 만났어. 김태영? 은행 다닐 때 후배.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했어.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내가 또 부정적으로 말할까 봐요. 그날 밤 독서 모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가봐야 할까요? 조금 두려우면서도 기대됐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자.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영의 말대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독서 모임에 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려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디 가려고 일찍 일어났어? 아내가 궁금해했어요. 도서관에 좀 가보려고. 도서관. 갑자기 웬 도서관? 태영이가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아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독서 모임. 당신이? 책도 안 읽으면서.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뭔 소용이야. 어차피 오래 못 갈 텐데. 또 그런 식으로 말하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도서관에 도착해서 독서 모임 장소를 찾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선생님. 태영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태영이한테 들어서 왔습니다. 아, 우리 아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른 분들도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6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고
남녀 비율도 적당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이영숙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최성우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요즘에야 이런 모임 나오면서 세상 구경하고 있죠. 친근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모임을 진행하시는 분은 퇴직하신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최성우입니다. 은행에서 38년 일하다가 퇴직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우리 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으세요? 이번 주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선생님이 책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는데 왠지 제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나요?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좋았어요. 저도 60이 넘어서 이런 모임에 나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다른 분도 동조하셨어요. 나이 들면서 자꾸 위축되는데 이런 말을 읽으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됐어요. 요즘 제가 느끼던 감정이었거든요. 성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시니까 당황했어요. 저는 요즘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퇴직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나이가 많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우리 다 그런 고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야기 나누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랬어요.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모임이 끝났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이라 어색하셨죠? 태영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거든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그러고 싶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 좋은 분들이 많더라. 그래. 오래 갈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네요. 일단 계속 가볼 생각이야. 그 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독서 모임에 갔어요. 책을 미리 읽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제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몇 주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소에 제가 은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다들 흥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담을 글로 써보세요.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그려? 네. 38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시면서 만난 사람들, 겪은 일들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글을 써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 글재주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솔한 이야기가 더 감동을 줘요.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글을 써볼까요? 컴퓨터를 켜고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보니까 막막했지만 용기를 내서 첫 문장을 써봤어요. 은행 창구에서 38년을 보내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뭔가 써지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고객들, 동료들과의 에피소드, 힘들었던 순간들까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첫 글을 다 쓰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제목은 67세 새내기의 일상으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도 별로 없었는데 며칠 후에 댓글이 달렸어요.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나이인데 용기를 얻어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글을 올렸어요. 은행에서의 경험담도 쓰고, 독서 모임 후기도 쓰고, 퇴직 후의 일상도 솔직하게 썼습니다. 구독자가 점점 늘었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 글 보여드릴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요즘 활기차 보이네. 그래? 응.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하지만 여전히 제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고 댓글도 활발하게 달렸습니다. 제 글을 읽고 용기를 얻는다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달랐어요. 또 컴퓨터야?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 쓰는 거라고 했잖아. 나이 들어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니까 보기 좋나? 뭐가 어때서? 아내는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돈이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상했어요. 돈이 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인 건가요? 의미 있는 일이야.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고. 힘을 얻긴 뭘 얻어? 인터넷에서 하는 말 믿어? 아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독서 모임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성우 선생님 블로그 정말 인기가 많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보셨어요? 물론이죠. 우리 모임 사람들 다 봐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잘 쓰세요. 솔직하고 따뜻해요. 다른 분들도 칭찬해 주셨어요. 기분이 좋아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랑했어요. 독서 모임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신대요. 잘 쓴다고 하시더라고. 그 사람들이야 칭찬해 주겠지. 뭐라고 하겠어. 또 그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맥이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들이 또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반가웠는데 아내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요즘 글만 쓰고 집안일은 안 해. 글이요? 무슨 글? 인터넷에 이상한 글 쓰고 있어. 이상한 글이라니. 그 표현이 너무 상처됐어요. 할아버지, 어떤 글 써요? 손주가 호기심을 보였지만 아내가 먼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일했던 얘기 같은 거. 그런 걸 누가 읽겠니?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읽고 좋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런 걸로 뭐 하게. 손주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창피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글 볼 수 있어요? 막내 손주가 순진하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또 말했어요. 너는 공부나 해. 할아버지 글은 재미없어.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제 가족조차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니.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안 청소를 안 했다고 아내가 화를 냈거든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면서 집안일은 언제 해? 글 쓰는 게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일? 그게 중요한 일이야? 나한테는 중요해. 집안일보다? 또 그런 식으로 비교하니까 답답했어요. 둘 다 중요하지. 그럼 집안일부터 하고 글 써.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큰 다툼이 됐어요. 당신은 책임감이 없어. 가장이었으면 가장답게 행동해야지. 나는 이제 가장이 아니야?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가장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저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인 건가요? 평생 가족 위해서 일했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지금이야. 아내는 과거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정말 저는 잘못된 걸까요? 글 쓰는 게 그렇게 쓸데없는 일일까요? 블로그에 올라온 최근 댓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어르신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이 글을 보여드렸더니 많이 좋아하셨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인데 왜 아내는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며칠 후 독서 모임에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요즘 집에서 좀 힘들어요. 왜요? 제가 글 쓰는 걸 아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다들 공감해 주셨어요. 저희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하시다 보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내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거든요. 성호 선생님, 중요한 건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행복이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의미 있고 보람되잖아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한 아주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억지로 버텨야 할까요? 그날 밤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은행 통장을 정리하고 연금 관련 서류도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앱을 켜서 작은 원룸들을 살펴봤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존중 없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에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67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주변에서는 말릴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별 따를 게 있나? 지금처럼 사는 거지. 나는 지금처럼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서 같이 살 수가 없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온 거야.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설마 이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처음에는 아내도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당황했습니다. 미쳤어? 67살에 무슨 이혼이야?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서로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같이 살 이유가 있나? 며칠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어요. 아내는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했고 저는 제 입장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집안일도 좀 하면서 하면 안 되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결국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서로 합의해서 정리했고요. 정말 후회 안 해?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독서 모임 사람들은 처음에 놀라워했지만 나중에는 응원해 주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죠. 태영 아버지도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는데.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책 몇 권, 컴퓨터, 간단한 옷까지. 그게 제 38년 직장 생활과 40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더라고요. 처음 혼자 지내는 며칠은 쓸쓸했어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가 좋았어요.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67세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상황을 썼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댓글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글 보여드릴게요. 응원합니다.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응원해 주었어요. 혼자 살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요리도 처음 제대로 해봤고 빨래나 청소도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독서 모임도 계속 나갔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할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가끔 같이 마트에 가기도 하고 차 마시며 이야기하기도 해요. 블로그 구독자도 계속 늘었어요. 5,000명을 넘어서더라고요. 제 경험담을 읽고 용기를 얻는다는 분들이 많아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독자가 댓글을 달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할아버지 글을 보고 용기가 났어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빠듯하기도 해요. 하지만 존중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새삼 깨달았어요.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퇴직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67세의 새로운 시작이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제 경험을 담은 책을 써볼 생각도 있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늦게라도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로운 글을 씁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예요. 67세의 새로운 시작,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